안녕하십니까. GJ 에듀원장 이정준입니다. 고교점제와 2028 대입 개편으로 아이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또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물론 입시에 관심이 많으신 학부모님 그리고 아이들은 준비가 잘 되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게는 고등학교 첫 시작부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Where to go and what to do 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영상이 예비고일 학생들의 학교 선택과 고입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현재 저는 최희건쌤의 진로진학연구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광주에서 아이들의 영어학습과 고입 그리고 대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에게 맞는 올바른 학교 선택을 위해서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지나갈 고등학교는 어떤지를 먼저 알아보고요. 그다음 새 교육과정에 맞추어서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어떤 학생인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상위권을 제외하고는 개정교육과정이 무엇인지 모르는 학생들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본인이 지나갈 학교가 어떤 곳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는 어떤 유형의 학교가 있는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평준화 일반고, 즉 일반고 위주로만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특목과 자사고는 보통 중학교 상위 1에서 5%의 경우의 친구들로 대부분 고등학교 진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준비를 시작합니다. 상위 일부 학생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반고에 진학을 합니다. 일반고의 유형은 크게 수시형 학교, 정시형 학교 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고요. 면학 분위기 면에서는 정시형 학교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자율학습을 생각해 보면요. 정시형 학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즉 정규 수업 이후에도 학습이 유지가 됩니다. 단데 수시형의 경우에는 참여율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즉 정규 수업 이후에는 학습 관리가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습량에서는 정시형 학교가 매우 많아요. 그래서 개인 학습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선행이 좀 잘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은 적응이 좀 쉽지 않은데 다만 학교 학습을 잘 따라가면 수능 준비에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시형 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신 관리에는 좀 유리할 수 있는데요. 보통 선행이 좀 부족하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잘 형성되어 있는 친구들에게는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단점이 있어요. 누적 학습량이 많지 않아서 수능 준비에는 좀 미흡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내신 성적은 좋은데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과 연계 활동의 경우에는 수시형 학교는 보통이라고 보시면 되고 정시형 학교는 연계 활동들이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학생부라고 하죠. 학생부 관리에 나중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유리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과학 중점 학교의 경우에 최근에 질문이 좀 있고요. 전국에 14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과중 학생들은 일반고에 비해서 학습 부담이 좀 있지만 학교 활동들은 특목고, 자사고만큼은 아니지만 학생부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학과 수학에 대한 선행이 잘 되어 있다면 지원해 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지원하지 않을 것을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새 교육과정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 고1 학생들부터는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바뀌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현재 2등급에 해당하는 친구들까지도 1등급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5등급제로의 변화는 아이들의 내신 학습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데요.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표준편차가 사라집니다. 표준편차가 사라진다는 것은 대학에서 고등학교 학습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 표준편차가 사라진 상태에서
등급 간 간격이 촘촘해지면 추후 대학에서는 아이들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서 대학별 고사를 강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전과목 등급제 표기,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도 평가로 내신 관리의 부담을 완화시켜줬다면 이제 돌아올 2025학년도에 고1이 되는 현재 중3 친구들은 고1 때부터 고3 때까지 내신 성적 관리 플러스 수능까지 준비해야 한다라는 학습 부담을 무시할 수가 없겠습니다. 네, 새 교육과정에서 준비하는 2028 대입은요, 기존처럼 교과, 종합, 논술, 이렇게 수시 전형과 그리고 정시 전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028 대입 과정은요, 내신과 그 다음에 수능 모두 준비해야 한다는 점. 어떤 방법으로 준비를 하든지 간에 내신과 수능이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즉, 내신 성적도 그리고 수능 성적도 잘 준비가 될 수 있는 고등학교 선택이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나의 성향은 어떠한가? 다음에 오는 4가지를 점검을 해 보십시오. 학습의 동기, 선행 여부, 그리고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유무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로에 대한 고민과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가 확실히 있나요? 그 다음에 선행학습은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나요? 선행학습이 잘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내신 관리에 대한 부담이 적고요. 그리고 학교 연계활동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어 있지 않다면 학습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곳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주변 환경 영향을 보면요. 나의 의지가 부족해서 학습 분위기에 영향을 받는다면 정시형 학교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을 잘 옮긴다면 선행 여부를 고려해서 학교를 결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 선택을 고민을 했다면 이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중학교 성적은 잊어야 합니다. 네, 두 번째 학습 체력을 길러야 되고요. 세 번째로 진로를 고민하고 목표 설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중학교 성적은 잊자에 해당하는 사례 2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H중을 나왔고요. 네, S역으로 진학을 했습니다. 선행 여부는 이 친구는 선행이 거의 안 되어 있었고요. 다만 이제 아이가 자기주도 학습이 잘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를 졸업할 때 340명 중에서 전교 3등을 했었고요. 고등학교 첫 시험에서 310명 중에서 143등을 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수시형 학교를 제가 권했었는데 본인이 원해서 정시형 학교를 선택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을 보고 난 이후에 성적을 올리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례로는 이제 S중을 졸업을 했고요. 제2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선행 여부는 고1 수준 정도로 선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은 이제 일부 자기주도 학습이 형성이 되긴 했지만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졸업 성적으로는 중학교 때 289명 중에서 전교 2등으로 졸업을 했고요. 고등학교 성적으로는 졸업 성적이 1.89로 졸업을 했습니다. 이 친구가 이제 고2 준비 기간 동안에 어머님하고 갈등이 좀 있었어요. 사실 제가 이제 이 아이에게는 수시형 학교를 권했었는데 이유가 있어요. 전교 289명 중에서 2등이면 정말 아이가 공부를 많이 잘 했고 노력도 많이 했는데 이 친구가 다녔던 이 학교가 학습 수준이 그렇게 높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를 정시형 학교를 진학을 했을 때 이 친구가 어느 정도의 성적이 나올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을 때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아이에게 이제 수시형 학교를 보냈고요. 어머님은 이 전교 등수와 성적에 대한 부분을 크게 생각하셔서 정시형 학교를 가서도 인서울, 특히나 이제 스카이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 이후로 학생이 어머니하고 대화를 통해서 결국엔 수시형 학교를 원서를 써서 학교를 진학을 하게 됐습니다. 시립대와 일부 수도권의 대학, 주요 10개 대학 이내 두 군데 다 합격을 했는데 국립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서울시립대로 진학을 했던 친구입니다. 네, 중학교의 학습량과 고등학교의 학습량은 현저히 다릅니다. 제가 있는 특히 광주의 경우에 영어로만 봤을 때 지금 보이시죠? 이 파란색 이 부분이 중학교의 학습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수시형 학교의 경우 시험 범위가 모의고사 약 60에서 70개로 중학교의 약 한 20배 정도 됩니다. 정시형 학교의 경우에는 네,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네, 과장된 거 아닙니다. 네, 정말 많아요. 네, 어느 정도냐면 모의고사가 150에서 200개 정도가 시험 범위에 나와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중학교 학습량의 약 한 40배에서 50배 정도가 시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 100점이라는 것은 저는 노력과 성실함의 척도라고 생각을 해요. 네, 중학교 때 이야기죠. 근데 이 중학교 때의 성적이 100점이 고등학교 때 100점이 나온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심할 때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30점, 40점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뭐 놀리시도 않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를 올라갈 때는 그 새로운 안목이 필요하고 그만큼 준비를 잘해서 높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습 체력을 길러야 합니다. 네, 다음 표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일과표를 기준으로 하루 가능한 자습 시간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중학교 때는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자습을 할 수 있고요. 수시형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정시형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하루 약 2시간 정도를 자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시다시피 정시형 학교 기준으로 봤을 때 학교 일과가 상당히 중학교에 비해서 길어요. 그러면 이 학습에 적응을 하려면 이 시간까지도 학습을 하는데 시간을 쓰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그리고 동시에 중학교 때 이 시간을 자습 시간으로 활용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로 진학을 했을 때 적응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습 체력을 길러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학습 체력을 기르기에는 겨울방학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매년 겨울방학이 되면 제가 12 to 10이라는 것을 학원에서 합니다. 네, 예상되시나요? 네, 낮 12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불러서 아이들을 자습을 시킵니다. 네, 물론 저녁 시간은 따로 줍니다. 네, 근데 그렇게 시켰더니 동네 주변 학교 친구들에게 소문이 좀 났더라고요. 어디 학원에 가면 공부에 미친 선생님이 하나 있더라. 네, 접니다. 네. 네, 고등에 준비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 현실에 부딪히기 전까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 많던 친구들 지금은 학교 생활을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나오지 말라고 해도 자원에서 자습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간을 보면요. 방학 동안에 아침 그리고 오후 저녁 이 시간을 합쳐보면 총 13시간 정도의 하루 자습 시간이 나와요. 물론 이 정도 자습한다는 건 정말 이게 쉽지가 않아요. 네, 어렵습니다. 특히나 코로나가 지나고 난 이후에 아이들의 학습량이 현저히 떨어지고 체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정도의 자습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지만 물론 이것 이상으로도 자습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해서 하루 13시간의 자습을 하기만 한다면 이 13시간의 시간이라는 거는 고등학교 학습으로 봤을 때 일주일간의 자습량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미래의 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 표는 2022 개정교육과정의 과목들을 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세부적인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공통과목 내에서 나의 학습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진로에 대한 고민입니다. 올바른 과목 선택, 진로 선택과 융합 선택이 있는데요. 물론 일반 선택도 있고요.
자, 이런 올바른 과목 선택을 위해서는 진로 고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대입을 위한 방향성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2025학년도 대입 전형 비율입니다. 대학의 방향성을 생각을 해본다는 건요. 지금 표에서 보여지는 부분들은 주요 15개 대학과 전국대학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 놓은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가 가장 높죠. 40%, 그 다음 종합전형 32%, 교과전형 12%, 그리고 논술전형이 9%입니다. 교과전형과 논술전형에는 크게 차이가 있지는 않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종합전형과 수능전형을 합쳐보면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다면 주요 15개 대학에 진학을 원하는 친구들은 바로 이 종합전형과 수능전형에 유리한 학교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전국대학 모집을 살펴보면요. 교과가 가장 높습니다. 45%예요. 다음 종합이고요. 그 다음에 정시, 마지막으로 논술입니다. 즉 15개 주요 대학을 제외한 학교들에서는 수시, 그 중에서 특히나 교과 전형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요 15개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을 진학을 희망을 한다면 내신 성적을 잘 받을 수 있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건 2025학년도 대입 전형입니다. 하지만 2028학년도 대입 전형의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주요 15개 대학은 정시 그리고 대학별고사가 강화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지방대학은 교과와 수시에 대한 부분이 강화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할 때 그 학교의 입시 결과는 참고를 하되 입시 결과가 좋은 학교가 꼭 좋은 학교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고등학교 중에서 좋지 않은 학교는 없습니다. 다만 나에게 맞는 학교가 가장 좋습니다. 나의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블로그를 참고해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으로 고등학교 생활의 첫 단추를 잘 끼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